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OT 겸 간단한 방향성 내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기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OT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OT의 내용에서 좀 다 못 다뤘던 내용을 좀 해볼까 해요.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쌤하고 이번 학기 좀 논의해야 될 내용들도 좀 논의해보고 그럴까 합니다. 이게 나도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이게 좀 서툴어.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지난주는 수업을 그날 내가 5개인가를 연속으로 해서 목이 완전 갔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요. 푸개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줌 같은 거 하는 날 있으면, 좀 다른 날, 그날 안 하고 좀 다른 날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자를 좀 조절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어, 소리가,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이야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 제일 어려운 과목, 말하면 항상 이 과목을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가장 어렵다고, 제일 싫다라고 하고, 어, 가장 좋았던 과목 이야기 하라면, 이 학기, 같은 학기에 있는, 실천 기술론 수업을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 이유는 저도 알겠어요.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지도 알겠는데 표계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사실상 사회복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학문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행정에서는 뭐 기획론 뭐 이런 이름 좀 쓰기도 하고 경영이나 이런 데는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름.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은 같아요. 기본 틀은 같은데 그렇게 변형되는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학문의 어떤 성향, 학문의 특성,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교육 방식에 따라서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아요. 굳이 하자면 음, 어떤 무에서 어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 기획 뭐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조, 뭐 뭐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 여기서 없다는 말은 하늘 아래 완벽하게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는 A, B, C를 합쳐서 뭐 X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떤 XA처럼 활용하는 게 우리가 사회과학 내지는 이런 데서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학이나 이야기 아니잖아. 네, 그런 차원에서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기획이냐 개발이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2010년쯤 됐나? 2009년인가 10년인지 헷갈리나?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잡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뭐 블랙베리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상 완벽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뭐 아이폰 3가 최초였죠. 근데 아이폰 3에서 나왔던 아이폰 3를 보면 거의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에요. 터치패드,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사진, 전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그 이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부분. 근데 이걸 통합해서 짜잔 애플의 아이폰이 되었죠. 하늘 아래 가장 새로운 무엇이 되었어요. 현대 수십 년 동안 기술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만큼 더 세상을 많이 바꾼 기술이 있을까 생각하면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윈도우 정도가 있을라나? 윈도우즈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주로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프로그램은 더 광범위한 영역이죠. 어, 그죠?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없는 것에 어떤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어원 자체도 그러면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보면 프로그래마 뭐 이런 쪽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뜻이 뭐냐면 공적으로 발표한다. public announce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래머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는 말은 개인 어떤 암묵적인 영역에서 갖고 있는 거를 공적으로 내비치는 것. 즉 기존에 잘 모르던 것, 없는 것을 사회에 구현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됐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을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는 것, 구현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행정, 경제, 정치, 영양 거의 모든 영역이 다 프로그램 되겠죠. 왜냐 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무엇이라면 그게 다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작 정의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프로그램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을 공적으로,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은 수업 시간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공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발표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 의미는 사실 모순적이죠.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평가한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럴듯한 프로그램인가, 잘 될 것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뭐 이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서 쭉 영상을 제가 찍어놔서 뭐 있겠지만, 어, 사실, 학부 수업 안에서 이 평가 영역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평가 체계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가 부분은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대학원 수업 중에서 실험 설계 평가 같은 내용의 일부 부분을 조금 영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있고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가의 개념이 좀 더 광범위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미시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냐 안 작동하냐 효과성이 있냐라는 아주 좀 큰 틀 안에서 간략한 내용을 제가 다른 수업 그 내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특히 완성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그냥 맛배기만 봤으면 해요. 실제적으로 제 수업에서는 평가 영역을 거의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평가 영역은 평가만 하더라도 한 학기 내내 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고 사실 평가는 창의의 영역보다는 기술의 영역이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떤 절차, 기준, 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배우고 그 틀 안에서 적용시키는 게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 생각해봐요.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가 개발한다. 기획하고 개발한다는 건 시작을 말하는 거고 평가한다는 것은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음? 이 프로그램이 끝에 가서 어떠한 형태, 누구에게 어떤 형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이러한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버리면 프로그램이 다 망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고민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뭐 예시를 해볼까? 뭐 그럼 우리가 뭐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음. 자, 그래서 뭐 마블 영화를 칩시다. 여러분 뭐 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죠? 마블 나 좋아하니까 마블 영화. 어떤 마블 영화에서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 근데 여기서 결과를 일단 고려 안 해. 만약에 그래서 막 악당이 죽는지 주인공이 죽는지 뭐 이런 걸 고민 안 해요. 그냥 무작정 만약에 이런 고민 없이 끝이 어떻게 낼지 고민 안 하고 영화를 막 찍어내. 근데 다 찍고 나서 이 결 부분에 만약에 악당이 사실은 뭐 사실은 그 악당이 진짜 나쁜 악당이 아니라 좀 착한 악당이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낸다고 쳐보자. 그러면 앞부분에 기승전까지 왔던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만약에 이런 결과가 진짜 이 악당이 사실은 진짜 나쁜 악당이 아니라 사실 착한 사람이었는데 악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대표적으로 뭐 비밀의 숲 드라마 중에 비밀의 숲 같은 거 있잖아. 비밀의 숲 보면 그 악당이 사실 악당이 아니잖아. 그 검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앞대가리를 막 찍기 시작하면 이 나중에는 되돌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누구한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형평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어. 아 그냥 무작정 나 뭐 만들고 도구 쓰고 기술 쓰고 막 해서 그냥 무작정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 나서 쭉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얼마나 뭐가 이상하냐?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 여러분 거를 비판할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데? 라는 질문을 던져버려요. 이거 왜 해? 아니 이거 딱히 막 해.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볼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막 짜. 막 그래서 어떤 뭐 도구 사용해서 막 뭐 프로그램 막 해. 그래서 이게 막한 100, 1000만 원짜리래 프로그램이. 근데 실제로 클라이언트는 50만 원만 50만 원만 현금이 필요할 뿐이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50만 원짜리 현금만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줄 필요가 있어?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 내용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막 신선하고 킹왕짱이야. 킹왕짱 뭐 킹갓 제너럴 충무공 이순신 막 다 좋아. 근데 진짜 클라이언트는 현장에서는 5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 5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 항상 프로그램의 끝단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무엇보다 이게 넘사벽이야. 쭉 CT가 원하는 혹은 CT한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많은 기획자들이 되게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설계자가 뭔가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뭔가 하는 관리자가 원하는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근데 이거는
잘 되면 좋겠지만 태반이 망해요. 태반이 망한다고. 이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넘도 원하는 수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가 부정하진 않을게. 부정하진 않을게. 근데 많지는 않다고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한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꼴밖에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도 좋아한다? 이게 완벽하게 1대1 매칭이 된다?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경영학에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보통 이런 거 요즘 옛날에도 맞지만 UX 디자인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유저 없나? 여기는 UX 디자인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같은 거요. 어, 뭐지? 조금 뭘 자꾸 건드린다 뭐 뜨네. 어쨌든 이러한 경영학에서도 여기서 설계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잘못되면 난리가 나.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 회사들이 한 번씩 굉장히 이상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한 번씩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팔려요. 성능은 거의 사실 사람들이 자동차의 성능 보고 사나? 아 물론 뭐 자동차 매니아 같은 사람들은 뭐 엄청 뭐 토크가 얼마, 마력이 얼마, 뭐 배기량이 얼마 막 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 뭐 자동차 살 때 뭐 그런 거 사? 뭐 어느 회사인지 그다음에 디자인 보고 사지. 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보고 안 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무엇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물건이 팔리죠. 여러분들 못생긴 거 잘 안 사잖아. 안 이쁜 거 안 사잖아. 그런 것처럼 어떠한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욕구랑은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과연 팔릴까요? 아, 물론 공짜 프로그램이면 사람들은 하겠지. 그렇지만 좋아할 수가 없고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고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왜 해? 지겹게 돈만 아깝지. 사실 돈이 아까워요. 예.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형태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 조금 잠시 해보고 싶었고, 자 다시 이 수업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평가하는 영역에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겠지만 평가, 즉 평가 말하는 이 끝을 생각하고 이 끝은 다시 말하지만 클라이언트 혹은 재원 같은 거예요. 재원 입장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사회복지는 3자 지불 체계 방식을 쓰죠. 즉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나 재단이나 법인이 돈을 내잖아. 특히 이제 국가가. 그런 걸 3자 지불 체계 방식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을 가든 쪽복 떡볶이를 사 먹든 물건을 사러 갈 때는 소비자가 돈을 내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불러요. 커스터머라고 부르고 보통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 부르는 이유는 클라이언트도 직접 돈을 내기보다는 물론 직접 돈을 내기도 하지만 국가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대신 내주죠. 이 3자 지불 체계 방식이라 불러요. 3자 지불 체계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쌤이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좋을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이번 학기 주구장창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개발, 기획,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개별 세미나를 하면서도 하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뭔가, 좋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없어요. 네, 왜 정답이 없을까? 상황, 맥락, 환경, 플러스
대상, 욕구, 특성, 플러스 기술, 능력, 또 뭐가 있을까? 뭐 재원 혹은 자원, 또 심지어 뭐 운까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합해서 일어나요. 어디에? 좋은 프로그램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봐. 뭐 진짜 갑자기 특히 이제 운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2019년 12월에 어느 사회복지사가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노래를 함께 접목하는 나는야 나는 이 동네 킹왕짱 노래왕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킹왕짱 노래왕 힘도 센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치자. 막 프로그램을 한 2달간 열심히 기획해가지고 짜잔 나 이제 2월부터 8월까지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엄청 준비 많이 했지. 돈도 막 진짜 막 하면 100명 노인 대상으로 막 1억짜리 따와가지고 막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20년에 뭐가 일어났어? 코로나 일어났죠. 못해요. 못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 대면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면 비대면이나 이런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그때까지 누가 비대면을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어요. 그렇듯 우리가 항상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답은 없다고. 그런 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그런 가능성은 높아져요. 가능성. 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언가 성공할 가능성,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10에서 뭐 0에서 0에서 100%의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선형적 관계는 아니에요. A 하고 B 하고 C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1 더하기 50 더하기 뭐 49 100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1 곱하기 30 뭐 곱하기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5 때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0이야. 이렇게 되는 일종의 상호작용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자원이 있고 환경이 있다고 다 되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자원도 있고 뭐 다 됐지만 갑자기 어느 상황이 잘못돼버리면 뒤틀려버리면 그냥 다 망해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적 관계, 어떠한 합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히려 상호작용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이 일어나지만 특정 조건이 다른 조건을 잠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포저를 바라볼 때도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 될까? 정말 좋을까? 내용은 좋은데 이게 정말 잘 될까? 내용도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상자가 왜 이래? 이게 진짜 이 대상자랑 맞아? 아니 근데 이 대상자도 좋고 한데 이게 과연 시기가 적정한 시기인가? 이거는 참 가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봄에 하려고 하지? 이런 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황사라든지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황사나 뭐 미세먼지 같은 거는 주로 봄에 많이 일어나죠. 봄, 겨울.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막 뭐 여름에 한다고 해봐. 아무리 좋아도 그게 돼? 시기가 안 맞으면? 그런 것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프로그램은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좀 생각이 많아야지 잘 짤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 자, 근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의 역량, 능력, 재능은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성공과는 별개로 프로그램 하는 기획자의 좋은 기획자, 좋은 프로그램의 기획자는 얘 역량, 능력, 재능은 몇 가지 추려본다면 쌤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민감성 이야기는 아마 제가 뒷부분에 좀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예민함,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예민한 사람들은 예술가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스쳐가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그거 알아? 고릴라 실험을 알아요? 쌤 되게 좋아하는 실험인데 잠깐만. 내가 유튜브에서 요 고릴라 실험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고릴라 봤어요? 난 옛날 고릴라 못 봤어. 심지어 여자 나가는 거 봤어요? 커튼 색깔 바뀌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아마 거의 못 봤을걸요? 아주 특이한 사람, 정말 집중력이 너무 안 떨어지는 사람, 나 내가 다 봤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우리 모든 걸 못 보죠.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심하게 계속 뚫어지도록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지가 그래요. 내가 예민하지 않다는 것, 내가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에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 안 있냐의 영역이에요. 쌤은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덜렁덜렁대고 뭐 이렇게 잘 못해요. 그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집중적으로 봐야지 비로소 그게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고릴라를 본 것처럼, 마치 커튼 색깔이 바뀐 거 보인 것처럼, 여성이 나간 것처럼, 그거 지금 다시 뚫어져 보면 다 보일걸? 이게 기획자의 능력과 재능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 예민함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고릴라 실험을 예를 들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쌤, 저는 창의성이 떨어져서 이런 프로그램 잘 못하고 새로운 걸 개발 잘 못해요. 아니라고요. 당신이 무언가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창의적이지 않다는 뜻은 무언가를 열심히 오랫동안 안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딴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까 공 돌리는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을 봤기 때문에 고릴라를, 커튼을, 어떤 나간 여성을 못 봤을 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인지를 넓히려면 오랫동안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그 꽃이라는 들꽃? 들꽃이라는 꽃, 그 시도 있죠? 오래 봐야지 사랑스러워요. 자세히 봐야지 이쁘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지만 좋은 기획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예민해야 되는 거. 그러면 돼요. 즉,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행정도, 경영도, 어떠한 기획의 영역에서 기획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 예민하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감각이 어떤 특정 감각이 아니라 절대음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저거. 내가 원하는 것, 찾는 것. 그냥 대수롭게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보는 거. 오래 보다 보면 보여요. 다시 그 동영상을 20번, 100번 보면 다 봅니다. 고릴라 못 보는 사람 없고 컷템에 안 바뀌는 거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다 봅니다. 무조건이요. 좋은 기획자 내가 좋은 기획자가 아니다. 나는 기획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거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오랫동안 보아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되고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뭔가가 나와요. 쌤, 전 아이디어가 없어서 뭐 잘 못 만들어내요 라는 말은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쌤, 저 그냥 한 번 보고 치웠어요. 쌤, 저는 그냥 두 번 보기 싫은데요. 쌤, 저 세 번 생각하기 싫어요. 라고 들려요. 왜? 내가 아는 인지체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주에 온 외계인이 아니라면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하면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의 생각을 오래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뇌 구조 체계가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흔히 뇌 가소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지의 어떤 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뇌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오랫동안 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빨리빨리 보고 넘기고 하잖아.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뇌 구조가.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구조 안에서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창의성은 오래 봐야 돼요. 오래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구장창 그래야지 나와요. 그래야지 기획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저랑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고통스럽지. 내가 수업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반복해서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게 어려워요.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바뀐 뇌 구조를 원래 다시 돌리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그런 뇌 구조였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원래는 책이 그렇잖아. 1장부터 100페이지까지 우리가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뒷 내용을 막 상상하잖아. 뒤에 어떨까, 뭐가 나올까, 책을 다 봐야지 이거를 유추하잖아. 추론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돼 있냐?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갔다가 다시 백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부모님이나 전 세대의 뇌보다 멀티태스킹을 잘 하게끔 느껴져요.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거는 인지적으로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죠.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은 말 그대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하는 걸 우리가 멀티태스크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전 세계 수억 중에 한두 명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멀티태스킹은 얘와 얘 사이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 말을 해요. 1에서 1, 2, 3, 4가 있으면 1 했다가 4 갔다가 4 했다가 2 했다가 2 했다가 3 갔다가 3 갔다가 1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속도를 흔히 말해서 멀티태스킹이라 하지. 진짜 멀티태스킹은 그냥 이 오른손은 이걸 하고 1하고 있고 왼손은 2하고 있고 오른발은 3하고 있고 왼발은 4하고 있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거 못해요. 못한다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음악이나 운동 같은 뭐 사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일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렇게 1, 2, 3, 4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잘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잘합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그러나 현 세대가 전 세대보다 못하는 건 어떤 생각 하나를 1을 100까지 계속 1-1, 1-2, 1-100까지 이거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게 돼야지 기획, 프로그램, 뭐 하다못해 음악, 웹툰, 소설, 드라마 같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 이러한 영역의 뇌를 쓸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뇌 구조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A, B, C, D를 이용해서 X1, X2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것이 끝단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웹툰, 드라마, 영화 생각해보자. 뭔가 시작은 신선해. 뭐 좋아, 재밌어. 근데 끝이 흐지부지하면 용두사미가 되고 별로죠. 구리죠. 완전히. 그런 걸 우리가 명작이라고 안 하잖아. 그냥 뭐 졸작을 간신히 넘었다. 뭐 이런 거밖에 말을 못해요. 평작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시작과 평가가 이렇게 연동되는 무엇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왜? 특히나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생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민감하게 내가 발견할까? 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발견을 할까? 내가 민감히 얘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민감히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또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볼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반복해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충실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돼요. 미래사회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 대체가 돼요. 컴퓨터로서 AI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다 대체됩니다. 어디 쓸 거야 이거. 기획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미래사회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실이 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 좀 간단히 하고, 이 수업에 또 제가 뭐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말을 좀 한 번씩 묻더라고.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도 보면.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고 한 번씩 물어요. 좋은 기획자의 속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선생님, 그럼 좋은 프로그램의 속성은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좋은 프로그램의 속성. 좋은 프로그램의 속성. 글쎄, 좋은 프로그램의 속성은 무엇일까? 무엇이 좋은 프로그램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터치패드, 애플리케이션, 사진, mp3 같은 것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좋다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은 태반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인간 대 인간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인간 대 기술을 연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과 기능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어떤 A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뭐 이야기해볼게요. 공급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클라이언트는 아동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동을 돌보는 프로그램. 인간이 인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마 사회복지 영역은 거의 대면 서비스,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기술의 연결도 있죠. 기술의 연결. 어떤 게 있을까? 기술의 연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TV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뭐 경로당, 온라인 경로당 같은 거 요즘 핫하죠. 온라인 경로당 같은 프로그램들.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발에다가 이동 칩을 심어서 치매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거 복지 프로그램 아닌가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미아 실종, 치매 할아버지 할머니 실종 이런 거 문자나 보죠. 만약에 신발에나 이런 칩 같은 게 연동되어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 찾기 얼마나 편할까? 동네마다 와이파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기능의 연결도 있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능 같은 게 있어요. 디지털 기능이란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신문은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신문은 이렇게 뭐 양면으로 해서 막 이렇게 왔잖아. 근데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되죠. 옆으로 우리가 뭐 그 카드 뉴스 같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하게 돼 있죠. 이런 것을 어떤 복지 프로그램과 연동해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찍어 놓았던 사진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보게끔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제공해주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상을 해서 경도 치매 장애를 극복해주는 거. 원래 회상 치료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즉 디지털화 시키는 것. 기능의 연결 같은 거예요. 즉 오프라인은 된 물질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기능화 연결 같은 것들, 기능 전환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늘 아래 여러분들이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존에 있는 도구, 시스템 어떤 걸 가지고 완벽히 보이는,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완벽히 새롭게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오랫동안 관심,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오랫동안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도구 같은 것을 막 하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정도는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 그리고 매 학기 수업 시간에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전통적인 그냥 뭐 운동시켜주는 프로그램, 뭐 교육시켜주는 뭐 좋죠 그런 거. 근데 지겹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 부경대 친구들이 할 필요가 있나? 다 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무엇인가요? 셀링 포인트가 있나요? 판매점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겨운 드라마, 지겨운 영화 안 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겹게 만드는 건가요? 다 아는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프로그램도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항상 새로운 시도 안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대응.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 문제, 여론 같은 이렇게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항상 대응이 따라갑니다. 대응 A, 대응 B, 대응 C. 이렇게 만듦으로써 뭔가 좋은 것을 도출해내고 고민하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높은 수준의 사유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거든요.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 과제예요. 아시죠? 개별 과제입니다. 개별 과제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뭐 한 10장에서 20장 사이일 것 같은데 뭐 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어떤 친구는 이야기해요. 한 2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기 서울이나 뭐 몇몇 학교 부산대 경북대는 이거 팀 3명이나 5명 팀 과제로 하는데 왜 우리는 팀 과제를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그 학교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예요. 누가 개인의 이 생각은 나의 아이디어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에요. 누구랑 이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영역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는 미안하지만 이거는 불순물이에요. 내 순수한 아이디어에 타인의 아이디어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하고 비판하는 거는 얼마든지 일정 부분에서는 듣고 디펜스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지만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진짜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푸개평 수업은 혼자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혼자. 개별 영역. 우리가 혼자 영어로 individual로 하자. individual. individual의 뜻이 뭐죠? in, divide, in이 not이에요. not divide예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무엇이 individual, 나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나는 이런 의미예요. 동양의 인간은 이런 거죠. 서로 인간이 서로 붙어 있는 거. 동양적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서양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오롯이 나의 생각이에요. 타인과 섞일 수 없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협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 원하는 건 협동심이 아니에요. 오롯이 여러분만의 생각. 누군가는 고릴라를 봤고 누군가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오롯이 나만의 무엇에 대한 발전, 창의성, 완결성을 바래요. 멋지잖아. 여기서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불편하고 불쾌하죠. 내 생각인데 왜? 이 생각을 3자 입장에서 코멘트하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네 생각을 합치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를 가는 거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기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거 좋지 않을까? 정도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를 한번, 오롯이 나만의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봤다.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걸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바래 봅니다. 예, 잘 되면 좋겠어요. 그쵸?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뭐 된다면 또 더 추가해서 뭐 줌이나 이런 것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